살짝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전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뉴딜 2.0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건 뭐 기사화 된 적이 기사가 됐었죠. 어제. 그래서 10시냐 10시 반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오전에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왔나 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뉴딜, 뭐 친환경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진짜 뭐 대통령이 뭐 갑자기 현대 수소 공장에 가거나 현대차의 뭐 자율주행 거기에 가거나 하면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뉴딜 하면은 일단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발표 나온 걸 보면은 기존에 뭐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이런 위기 상황을 이런 식으로 겪어 나갔다 한 다음에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가 있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주도 특히 뭐 수소, 뭐 해상풍력, 뭐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반응하기보다는 약간 그냥 2차 전지 요것도 뭔가 이렇게 뉴딜에 언급돼서 올라간 것보다는 테슬라 혹은 뭐 추가적인 뭐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더 있다라는 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또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랐지, 실질적으로 오늘 뉴딜 2.0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올라간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먼 가치를 더한 뉴딜 2.0에 220조를 투자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좀 포커스가 됐던 게 일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 디지털 뉴딜, 원래는 이거 두 개 있었죠. 디지털 뉴딜이랑 그린 뉴딜, 뭐 비대면 강화하고 뭐 원격 진료, 또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이런 게 보통 디지털 뉴딜이고, 그린 뉴딜 하면은 탄소 없애자, 친환경으로 가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휴먼 뉴딜이 좀 더 강조된 것 같아요. 이제 양극화의 격차를 좀 해소하자, 청년 정책은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주고 고용,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제 기대했던 약간 이 친환경에 대한 해상풍력 이런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어떻게 해왔다는 걸 조금 언급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반응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수소, 뭐 태양광, 뭐 해상풍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못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타버스가 좀 추가됐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한번 엮어보자 라고 하면 그린 뉴딜 총 61조 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대한전선에 엮일 수 있는 부분을 보면 탄소 중립도 괜찮죠. 그죠? 저탄소 에너지 괜찮죠. 녹색 산업 괜찮죠. SOC 정도는 연관이 있나 싶습니다만 나머지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전선, 와이어, 구리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곳 찾는 게 더 어렵다. 더 어렵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산업이 이제 개화되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당장 시장에서 중요한 게 여기 옆에도 나오네. 중요하다기보다 집중되는 게 뭡니까? 요거죠. 지금 코로나에다가 또 정치인들 지지율에 따라서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또 심하게 강하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뭐 수소, 전기차 뭐 이런 쪽보다는 2차 전지를 제외하고 2차 전지를 뺀 나머지 그린 뉴딜 냄새나는 그런 사업들과 뭐 기업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가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탄소 분산형, 아마 그 뉴딜 관련해서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수소를 어떻게 잘 뽑아내냐거든요. 끝은.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왔던 대로 해상풍력에 더 집중을 하고 거기서 수혜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했어요. 외국에서도 실제로 어제 봤지만 영국에서도 해상풍력이란 단어를 쓰면서까지도 언급이 됐었고 그랬었는데 살짝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물대도 같이 봤었습니다만 이 3,000원 구간에 대해서 한번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추세의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3,000원을 빠르게 회복해서 3,000원 위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는 흐름이 가장 긍정적인 흐름일 텐데, 하루 정도 빠르게 회복을 해줬다가 거의 뭐 3일 연장으로 좀 저점과 고점을 쭉쭉쭉쭉 낮아지면서 약간의 좀 하방 포지션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급도 그렇게 막 유의미하다라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뭐 개인들도 많이 샀고,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힘에 붙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을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춰주는지, 어느 순간에서 멈출 텐데 그게 진짜 바닥인지, 혹은 그냥 진짜 지지하고 밀렸다가 지지하고 밀리고 지지하고 밀리는 계단식 하락일지, 아니면 지지하고 밀렸다가 진짜 지지해서 반등하는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비중을 내가 추가를 더 할 건지 아니면 좀 덜어낼 건지 익절을 좀 하고 갈 건지,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는 바닥을 잡은 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원의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종목이 3,000원의 의미 있다라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고, 현재로서는 3,000원 밑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 위에 3,000원이 있는 거잖아요, 내 머리 위에. 그러니까 나를 좀 짓누르는 좀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짜 바닥을 잡는 게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됐나요? 꾸준히 앞으로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저희 허브밀레TV 전용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가 다양한 주식 투자하시는 도움되는 내용들 활발하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의 흐름은 어떤지, 지금 시장에서 어디를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놓치지 않게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HBTV 천사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번 해주신 다음에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회사예요. 저희도 이제 VIP 리딩을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한 달에 10만원 꼴이죠. 그러니까 1년에 120만원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일주일에 VIP 방송만 3회에서 4회 정도 저녁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 장중에 뭐 저희 종목이랑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고, 주말에도 VIP 방송이 진행되고, VIP 종목들은 또 주말에까지 영상을 지금처럼 찍어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2021년을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약간의 좀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이벤트 할 때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1년 나아가 2022년까지 좀 안전한 투자, 건강한 투자 저희 허브밀레TV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말씀드린 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 문의 남겨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1644-1873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대한전선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